지금 좌파 세력, 이재명 세력들이 저렇게 뻔뻔하게 나라를 말아먹고 국정 마비시키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나도 깨끗해야 되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그 권리를 끝까지 찾아먹어야 됩니다. 정준길 변호사 칼럼, 이 칼럼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칼럼인데요. 여러분, 이 칼럼을 읽어보시면은 상당히 정준길 변호사가 예리하게 짚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재명이 왜 빨리빨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빨리 파면시키라고 왜 빨리빨리 그렇게 서두르느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정준길 변호사가 이 행간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거예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 및 선고를 서둘러서는 절대 안 된다. 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되는데, 이 헌법에 따르면 180일 이내에 탄핵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건 강제 규정이 아니고 훈시 규정이에요. 훈시 규정. 저기 보시면은 훈시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간줄에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 이 훈시 규정이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훈시 규정.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방어권 논리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는 6개월이 지나도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왜냐? 미국 같은 경우에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져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결국. 그 당시에. 그런데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상원 하원에서 워터게이트 사건 조사하는데 몇 년 걸렸냐?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1년 6개월. 그리고 1년 6개월째 하원에서 청문조사위원회를 가동하려고 하자 닉슨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했어요. 즉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통령이 어떤 국가 수반, 군 통수권자, 행정부 수반의 지위와 자격을 충분히 인정해 주죠. 왜? 모든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12월 7일 날 1차 탄핵안 소추 투표에서 부결됐죠. 사실상 부결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투표 불성립이라고 궤변을 놓았죠. 일주일 만에 또 투표했어요. 그래서 4명이 넘어가는 바람에 12명이 넘어가는 바람에 가결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상계엄 사태가 나자 일주일 한 10일 만에 대통령 직무 정지시키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이 정상이지 않죠. 왜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고 빨리빨리 못해서 안달이냐. 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에 쫓기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인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 본인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징역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났죠. 이게 2심이 2월 달에 나게 돼 있습니다. 고등법원 2심이.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 것처럼 633으로 가세요. 특히 선거법 관련은, 공직선거법 관련은. 이게 원래대로 하면 이미 재판, 대법원 확정까지 끝났어야 될 사건인데, 이재명이 재판 지연 전술을 쓰는 바람에 1심 선고 나는데 6개월 만에 끝나야 될 걸 2년 넘게 끌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지연된 사법정의가 정의가 될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빨리 끝내세요 라고 할 수 있어? 이재명? 어디다가 내로남불 짓이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관련해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설사 6개월이 넘더라도 훈시 규정에 불과하니까 6개월 지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준길 변호사의 말은 신중하고 꼼꼼한 심리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 있습니다. 탄핵 재판 하나 있죠. 탄핵 심판. 내란죄로 형사재판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형사재판을 먼저 결론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탄핵 심판을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이게 대다수 중론입니다. 왜? 살인범이라고 지목된 사람이 결국 사형 언도를 받아서 사형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진범이 따로 있네? 진범이 따로 있어.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올가매려고 하는 게 지금 수사기관들이 내란죄잖아요. 내란죄.
내란죄를 올가매야 현직 대통령을 유일하게 형사소추할 수 있는 게 내란죄거든요. 잡아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란죄 재판을 해봤더니 내란죄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미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어서 대통령이 완전히 파면돼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에 대통령이 2명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형사소추가 되어서 내란죄 가지고 재판이 진행된다면 탄핵 심판은 일시 중지되어도 무방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지금 답답해 미칠 지경인 거지. 왜? 본인에 대한 본인의 정치 생명이 끝장나는 공직선거법 2심이 2월에 나올 것이고 5월 전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해주세요 윤석열 파면시켜 주세요라고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준길 변호사의 지적이 아주 적확합니다. 탄핵 재판은 최소한 형사소송 1심,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란죄, 투트랙으로 갑니다. 내란죄 재판이 하나 생길 수 있고 탄핵 심판 결정이 하나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내란죄 형사 재판이 이루어지면 이 1심 선고 때까지는 탄핵 심판이 중지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숙고를 하면서 가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논리적으로 뭐 틀린 말 있습니까? 민주당 박찬대가 오늘 아침에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헌법재판관을 왜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 못하느냐라고 하죠. 그대로 돌려줄게. 반사, 거울 반사. 8년 전에 니들이 그랬잖아. 8년 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명 공석인 헌법재판관 뽑지 말라고 니들이 그랬잖아. 그럼 지금 똑같은 논리로 하면 이 3명을 추천하면 안 되는 거지. 임명하면 안 되는 거지. 현재 있는 6명이서 탄핵 심판을 해야 되고 그 핵심은 또 뭐다? 이 6명 중에 1명만 반대를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각하된다. 그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온다.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정리되셨죠? 자, 그런데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의외의 기사가 있습니다. 뭐냐? 연합뉴스 기사인데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12월 23일, 12월 24일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청문회.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왜 갑자기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하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야당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가 김한규입니다. 이 제주 출신 변호사 있잖아요.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김한규가 민주당 의원총회 의총 이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있네요.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보면은 기사 조금 서브타이틀 보세요. 저기 보면 여당의 곽규택과 실무 논의를 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곽규택 의원은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인데 여당 간사로 지금 그 한동훈 체제에서 수석 대변인 했습니다. 이 곽규택이. 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논의를 했고 아직 합의는 안 했는데 실무선에서는 크리스마스 전인 12월 23일, 24일 이틀간 이 3사람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청문회를 한다. 하자고 논의했다. 그 김한규가 밝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니들 마음대로. 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재명의 나라야. 지금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헌법재판관 3명 추천해? 누구 마음대로 임명한단 말이야? 헌법 규정에 있는 대로 해야지. 지금 아마 곽규택 의원이 이 추가 협의나 추가 논의에 대응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점식 그 국회 인천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사 말고 위에 위원장이 정점식이에요. 정점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도 있고 한동훈 체제 들어오기 전에 정책위 의장 하다가 사실상 쫓겨났죠. 정점식 의원의 말은 이겁니다. 아니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여야 간 협의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청문회 일정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없다. 근데 뭐 민주당 니들 혼자 그럼 청문회 할 거야? 그럼 또 이럴 수도 있죠.
숫자를 앞세워서 우리 단독으로 청문하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완전 파행 나는 거죠. 그럼 연말에 성탄절 전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청문회에서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곽규태 국민의힘 국회 인천 특위 간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마치 합의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단 말이죠. 왜냐? 지금은 여론재판 몰아가는 이 시기거든요. 이 좌파 세력들이. 여론재판으로 그냥 썰물 쓸려나가듯이 나와서 국민들을 가짜뉴스를 선동하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가짜뉴스죠. 그러니까 곽규택 의원을 만난 건 맞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짜뉴스는요. 짐승으로 치면 대가리하고 몸통 같은데 꼬리가 다른 거예요. 에? 대가리와 몸통은 비슷해요. 근데 꼬리가 다른 거예요. 곽규택 의원을 만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인사청문회 합의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자들한테 왜 그렇게 릴리스를 하지? 이 가짜뉴스죠. 응? 마치 9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어야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가짜뉴스죠. 여론재판. 6명이서 탄핵 심판 심리할 수 있습니다. 6명이서 할 수 있습니다. 6명이서 하자고. 왜 갑자기 8년 전하고 지금하고 말이 달라진 거지, 민주당? 이 6명을 하면 된다고.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정영식, 김복경. 근데 딱 보니까 정영식 주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을 했고,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현 대법원장이 추천했고, 김영두, 정정미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지만 이념지형상 중도나 중도 진보. 그러니까 지금 미덥지가 못한 거지. 문영배, 이미세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민주당이. 문재인이 추천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김복형이나 정영식이 주심이 나 이 탄핵 심판에 찬성할 수 없어. 한 명만 반대해버리면은 윤석열 대통령 바로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민주당이 9명의 구성원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꼼수 뚫는 거지.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안 들어와도 돼요. 안 들어와도 이 6명의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할 수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오후 4시에 헌법재판소 앞에 기자회견 하는데 저도 갑니다. 거기서 라방도 할 예정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헌재로 와주세요. 이제는 헌재 오셔야 됩니다. 대통령실 지금 주인장 없습니다. 헌재로 오셔서 하실 말씀이 있는 분들은 주장하세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중요합니다. 왜 지금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좌파 단체들이 저녁마다 안국역 주변에서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하겠습니까? 마지막 피날레를 헌재 앞에 가서 큰 소리 치려고 하는 거죠. 뭐냐? 여론재판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론재판 안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이야기하는 대로 결정해야 됩니다.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날려버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론재판했죠. 가짜뉴스 만들고.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 딸이라면서 알고 보니 최소원 딸인데. 자, 이 와중에 우리 석동현 검사장 이 관련 내용 있으면 좀 올려주십시오. 석동현 전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법정 가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거 어제 기사인데요. 어제 오후 기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제 석동현 변호사는 지금 변호인단 이름을 아직 안 올렸습니다. 본인 말로는 이제, 뒤에서 좀 돕겠다. 여러 가지 또 뒤에서 도울 일이 있으니까.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하고 윤갑근, 최명성, 이렇게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석동현은 지금 이 변호인단에 들어가진 않는데 돕고 있다. 그러면서 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법리나 판례상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이재명한테 있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있다. 계엄 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는 분명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대한민국 형법상의 내란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와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그래서 오히려 정반대로 내란죄 성립 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행태, 국정마비, 이건 누가 만들었냐 이거지. 민주당 아니냐 이거야.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자기들이 이 대한민국 국정마비 거의 무정부 상태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고
내년도 국가 예산까지 특정 예산, 뭐 특활비, 특경비 다 깎아놓고, 응? 이제 와서 또 추경하겠다고 5일 만에. 저 돌아서는 저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 행태. 이런 이재명 민주당을 어떻게 믿고 국민들이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 말은 탄핵심판 사건 들어가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법리 논쟁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지금 낯뜨거운 탄핵 쟁탈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여러분. 동아일보 웬일로 이런 사설을 썼지? 지금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그리고 탄핵 가결되는 과정에 조중동이 윤석열 대통령 못 쫓아내서 난리였습니다.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한동훈 계열 정치 세력과 굉장히 밀당하는 것처럼 해서 굉장히 한동훈을 많이 키워주고 이런 기사도 많이 났었어요, 그동안.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조중동이 대한민국 보수우파 정론지라고 자처하는 것 같은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 이 위헌적인 탄핵 사태 논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방송하고 있는 아시아투데이가 정론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을 보면. 스카이 2대1이나.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기성언론,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이 기성언론이 일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사도 광화문 집회 현장을 보여주면서 이게 여의도 집회인 것처럼 방송하는 그런 방송도 있었습니다. 이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동아일보 사설이 오늘 검찰, 경찰, 공수처 내란 수사 이거 너무 낯뜨거운 경쟁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지금 국민 보기 민망하지 않나. 지금 이 사설을 보면, 이 사설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경찰 조직과 검찰 조직, 공수처 조직, 공수처 조직은 좀 논외로 하더라도 검경 조직이 또는 국방부 합수부 조직이 대통령 권력에 대해서는 꼼짝을 못하고 쪼아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면서 살짝 힘이 빠지는 것 같으니까 바로 그냥 발톱을 드러내는 거죠. 바로 발톱을. 그래서 이번에 만약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각하가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실로 돌아온다. 이러면 이 검찰, 경찰 요번에 이 행태,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됩니다. 버르장머리를. 살짝 대통령 권력 약해질 것 같으니까 바로 돌아서서 발톱 들이대고 말이죠. 이런 대통령 권력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일반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찰, 경찰 이 권력들이. 안 봐도 뻔하죠. 안 봐도 비리어예요. 이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살아 돌아오면 지금 현재 이 낯뜨거운 탄핵 쟁탈전 벌이는 이자들 가만둬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 한번 남겨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앵커인, 제가 방송 진행하는 앵커인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올려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살아 돌아온다. 그러면 지금 이 낯뜨거운 탄핵 쟁탈전 벌이는 수사기관의 수장들, 고위직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댓글로 한번 올려보세요.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는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회초리. 어떤 회초리? 폐간. 조중동 절독. 처단. 이런 말씀 많이 하시네. 지금 그래서 폐간. 무죄 추정의 원칙. 구속 취소. 등등. 조중동 구속 취소. 검찰, 경찰, 공수처야말로 내란죄를 저지른 역적이다. 어허. 빵간에 처박아야 된다. 다 잘라야 된다. 여러분들 아시죠? 영업정지. 이겁니다, 이거. 지금 8년 전 인사이동 한직으로 싹 다 북송? 북한에서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쓸모가 없잖아요. 박살 다 자르고 저 깜빡으로. 지금 8년 전 지금 좌파 세력들이 오해하거나 지금 혼돈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싹 갈아 치워줘야죠. 모두 몰아내야 된다. 손해배상 청구. 좋습니다.
지금 최강 맨발님 사주 조사해야 됩니다. 싹 없어져야 됩니다. 폐기물. 지금 저 좌파 세력들,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파들이 잘못 오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쫓아낼 때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세 가지의 전선이 있는데요. 가만두지 맙시다. 그냥 이 손바닥 올려주신 분은 이 싸다구를 때려야 된다 이 말인가요? 자, 지금 세 가지 전선이 벌어지고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될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참 박근혜 대통령 사진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라도 좀 진짜 물이라도 한 잔 갖다 드려야 된다는 이런 심정 생기죠,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잖아요. 저 여성 싱글 대통령께서 탄핵당해서 지금 경북 어딥니까? 달성입니까? 그 사저에 저도 앞에 가서 한번 라방한 적이 있는데, 저 때는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 오롯이 저걸 감당했어요. 사실은. 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도 그 광화문 앞에 나갔었지만, 정말 돌아봐도 이 우군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그분들 외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29분짜리 테이프에 딱 녹화해가지고 언론사를 통해서 다 배포했잖아요. 대국민 담화. 그 담화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나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법적 쟁송을 포기하지 않고 끝장을 보겠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서 180일, 6개월 동안 심리할 수 있게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훈시 규정으로. 그러면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강제 규정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1년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탄핵 심판을. 그 사이에 이재명 날아가는 거지 뭐. 이재명 지금 대통령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법률인 출신입니다. 율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여러 허점이나 맹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본인이. 본인이 또 특수통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전선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내가 당하는 할이 있더라도 법적 투쟁을 통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수사받으라고 던지면 안 받잖아요. 대통령 경호처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 우리 업무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수령을 안 하고 있다고요. 아직 변호인단 구성이 안 됐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재명은 이랬잖아. 이재명은 이래서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6개월 안에 끝나야 되는데 2년 2개월을 끈 거 아닙니까? 지금 좌파 세력, 이재명 세력들이 저렇게 뻔뻔하게 나라를 말아먹고 국정 마비시키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나도 깨끗해야 되지?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그 권리를 끝까지 찾아먹어야 됩니다. 그래도 뻔뻔해져야 된다고. 오히려 이럴 때는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뻔뻔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완전 저 내로남불 세력하고 싸우려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괴멸시키려고 하는 이 뻔뻔한 세력들과 싸우려면 여기도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 왜? 우리는 손가락 빨아먹는 천사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재 싸움이 벌어지는 이 전투 현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쥐들은 나쁜 짓 다 하면서 재판 지연 펼치면서 심지어 단식하고 병원 가야 된다 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이러면서 왜 빨리 안 하느냐니까 사건 기록 아직 다 못 봤습니다. 얼마나 봤는데 아직 절반밖에 못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 지연을 해대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왜 그러는 거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시간을 최대한 끌어야 돼. 시간을 최대한 끌어서 이재명이 먼저 날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 방송 보시는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동의하시죠?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한번 치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쥐는 맨날 쉽게 하면 깡패질을 하면서 왜 선량하게 아침에 내 돈 내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월급 받아서 세금 납부 잘하고 이렇게 평범하게 법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야, 너 법 잘 지켜. 왜 그러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들은 온갖 탈법, 편법, 위법 다 쓰면서 왜 국민 대중에게는 법 지키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공평하지가 않은 거지. 박수! 좋았어. 응? 여러분들이 여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불공평하잖아. 이재명은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청순하고 천사처럼 살아야 되는 거지? 불공평하지 이거는. 응? 이게 사법정의인가? 이게 사법정의인가? 이재명도 변호사인데 사법정의를 그렇게 배웠나? 그래서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 이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더 이게 사실은 골치 아픈 사건이거든요. 이재명에게는. 왜냐? 공직선거법 사건은 징역형 나면은 그냥 선거 출마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별로 손해볼 것도 없어요. 민주당이 손해봐요. 국고보조금 지난 대선 때 받은 430억 내놔야 됩니다. 민주당 당사 팔아야 돼요. 여의도 당사. 근데 이재명은 별로 손해볼 것도 없어. 선거 안 나가면 그만이에요. 10년 동안. 정치 그만하면 돼요. 그런데 대북 송금 사건은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 사건의 종범이라고 할 수 있는, 주범이 아니라 종범이라고 보여진 이화영이 실형 9년 6개월 받았습니다. 1심에서. 엄청난 중형이죠. 사실은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재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화영이 자기 혼자 자발적으로 김성태한테 이야기해서 야, 북한에 좀 돈 좀 갖다 줘. 수백만 달러.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정은이하고 손잡고 사진 찍는 거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야 좀 자기 대권 주자로 뭔가 좀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해서 똥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왜? 문재인이가 박원순만 평양 데리고 갔거든요. 이재명은 그냥 빼버렸거든요. 문재인이가 이재명 싫어하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뿔나가지고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범이 누구냐고. 주범이 이재명이잖아. 이재명은 종범이 9년 6개월 받았는데 주범은 9년 6개월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 재판부 기피 신청. 아, 이렇게 재판 지연 전수를 할 수도 있구나. 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너무 규정대로 할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최대한 시간을 끌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돼요. 그게 정의입니다, 지금. 그게 정의. 지들은 깡패짓하는데 왜 우리 보고 착하게 살라고만 이야기하지? 어? 지들은 깡패짓하면서 온갖 폐악질은 다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수 많이 올려주시네. 내로남불 대마왕. 어? 내로남불 대마왕. 내로남불 대마왕이 지금 대마왕이 지금 이재명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여기 있네요. 시간 끌어라. 우리님 시간 끌어라. 진정으로 찬성합니다. 이거 아스팔트에서 잘 쓰는 말인데 질긴 놈이 이긴다. 이게 진리입니다. 지금 질긴 놈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뉴스의 핵심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관 6명 3명 충원할 수 있느냐 마느냐 이거 갖고 지금 계속 논쟁이 벌어질 거예요. 3명이 왜 필요한데 지금.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